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연준 의원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역설적으로 시장의 바람을 바꾸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830선을 회복을 했고요. 2차 전지주가 이틀째 강한 탄력 끌어가고 있죠. 네, LG엔솔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가 동반 상승했고요.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소재와 장비, 부품 등 대부분 2차 전지주들이 어제에 이어 탄력 있는 에너지를 분출했는데요. 우려가 조금씩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내년 경제지표의 암울한 전망에도 반도체 봄은 반드시 올 것이다. 최근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서버 시장이 살아나면서 메모리 업황도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HBM 시장 4년 뒤 7조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주목을 받는 HBM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준비가 활발합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HBM의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1조 4,762억 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6조 9,475억 원으로 연평균 3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의 에너지가 아주 좋았죠. 네,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며 12만 원대를 회복했는데요. PSK홀딩스가 10% 급등세를 보여줬고 HBM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도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실적과 학회 호재만발 제약바이오입니다. 전통 제약사와 대형 바이오사들의 3분기 호실적 예고에 다가오는 20일 유럽 종양학회 일정까지 더해지면서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종근당,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유한양행과 HLB, 또 셀트리온, 그리고 루니까지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어땠나요? 네, 먼저 종근당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유럽 종합학회에서 연구 초록 9편을 발표 예정인 AI 의료기기 업체 루닛은 장중 6%까지 오르다 윗골이 달며 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우위인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는 흐름이었는데요. 실적과 유럽 종합학회 등 주목할 모멘텀이 많은 제약 바이오주, 재료들의 에너지 잘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PSK홀딩스와 SK하이닉스, 종근당, 그리고 루닛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HBM 시장 4년 뒤 7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HBM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앞으로 HBM 시장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해봐야 할지 전태진 파트너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에 좀 훈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쟁 구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HBM 시장이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이제 이 생태계를 주도하다시피 가고 있고요. 지금 이 HBM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제품인 광대역 폭 메모리 HBM이 생성형 인공지능 AI 구현을 위한 이제 핵심 요소로 점점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 AI 시장 내 AI 칩 점유율을 독과점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AMD의 메모리를 공급하기 위한 업체들 간의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뒤를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뒤따라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HBM3를 양산 중인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제품인 이제 고대역폭 HBM4를 이제 25년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HBM과 함께 2.5차원 그리고 3차원 첨단 패키지 솔루션을 포함한 이 턴키 패키징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내에서 이 연산 작업을 처리해서 성능을 최대 12배 높인 이 HBM, PIM, PIM을 개발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SK하이닉스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업계에서 좀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 격차를 좀 좁히게 되면 이제 두 기업 간의 SK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가는 한 둘이 46에서 49%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HBM 그를 최초로 양산하고 개발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HBM SK하이닉스도 역시 올해 첫 GPT 챗 GPT 열풍을 이끌어가면서 비중을 더 끌어올리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의 뭐 양대 산맥을 이룰 것 같고 그 뒤로 마이크론 여전히 그렇지만 아직 수혜를 그 HBM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장주라고 한다라면 SK하이닉스 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SK하이닉스의 강자의 자리는 그래도 한동안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관련한 그 HBM 수율 문제도 삼성전자는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뭐 겨울은 가고 이제는 봄이 온다. 뭐 내년은 반도체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사실 뭐 줄을 계속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변수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 뭐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태진 대표가 좀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악성 재고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악성 재고가 해소되는 그 부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악성 재고는 지금 해소된 게 아니고 지난 5월 달서부터 쭉 해소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닥인 거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여건으로 간 상태이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잘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집중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을 디뎠다는 거고요. 4분기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실적적 부분이 어디서 나올 건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또 중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D램이나 아니면 낸드 가격도 인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 이 고정 가격을 동시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움직이는 폭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한 5%, 10% 이상으로 이제 10% 정도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실적적 부분에 수익은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격,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 화두에 세계적 관심이 또 고대역폭 메모리 이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 SK 하이닉스 좋지만 네. 삼성전자도 HBM 관련되어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다 사실은 좋고 여기서 또 반가운 말씀이 5월부터 이제 재고를 좀 소진을 하면서 바닥을 지금 다져왔다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한 줄인 것 같습니다. 자, 혹한기를 지나서 봄맞이 준비가 한창인 반도체 주입니다. 여기에서 PSK 홀딩스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분의 사인을 보면 지금 PSK 홀딩스에만 신학수 대표께서만 이제 스탑 사인을 지금 주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PSK 홀딩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좀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전태진 파트너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훈풍이 이렇게 불게 되면 대장주들이 좀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 이 낙수 효과는 소부장주들에게 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제품으로는 디스큐하고 리플로우 장비가 있는데 네. 디스큐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장비인데 3D 낸드가 증가를 하게 되면 감광핵 사용량이 증가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감광핵 제거 장비인 디스큐 장비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리칩의 솔더볼을 칩과 기판에 잘 부착할 수 있게 다듬어주는 장비인데 이 플로칩의 사용량이 또 증가를 하면 당연히 솔더볼 사용량도 증가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솔더볼 칩과 기판에 부착할 수 있게 리플로우 해주는 이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3D 낸드 플리칩 모두 반도체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고 이와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PSK 홀딩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이제 PSK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네. 최근에 이 오사트 업체 및 삼성전자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반도체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예요. 이 PSK 홀딩스는 네.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패키징 공정에 대한 투자를 높여가고 있고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 PSK 홀딩스의 매스 리플로우가 SK 하이닉스에도 보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AI 시대가 좀 도래가 되면서 이 HBM 반도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재고 감산과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PSK 홀딩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도 역시 한 번 더 시세를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긍정적인 뷰를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신학수 대표님께서는 네.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네. 지금 약간 추세 돌리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일단은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사를 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홀딩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좀 안쪽에 들어가서 그래서 네. 움직이는 이 여건이 대주주 그러니까 물량이 적어서 움직이기는 편하겠지만은 대주주가 잡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매물벽이 존재하는 거죠. 물론 더 올라왔습니다. PSK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에 PSK 홀딩스보다는 그냥 본격적인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전공장 장비로 움직이고 있는 PSK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비교에 대한 부분이지 네. 실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4분기에 좀 더 핫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로 PSK를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주셨고, 자 PSK 홀딩스를 한번 좀 들여다보자고 하면은 뭐 디스큐 그리고 뭐 리플로우 장비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경쟁사 대비해서는 좀 어떤 강점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수요 확대 같은 경우도 좀 탄력적으로 일어날까요? 네, 일단은 경쟁사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알려진 경쟁사를 보게 되면 중국의 나우라와 일본의 알박이 있습니다. 나우라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는 좀 어떻게 좀 알아주는 장비 업체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 내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좀 치열한 경쟁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다만 국내 한정에 있어서는 이 알박과 일본의 알박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장비의 국산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PSK 홀딩스의 장비가 더 선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불량이라든지 교환에 있어서 이게 빠르게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급한 발주라거나 AS 관련된 이런 신속한 대응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PSK 홀딩스가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 PSK 홀딩스의 그 국내 사업장이 디스큐 원툴이에요. 원툴에 가깝다 보니까 밀착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진입 장벽이 낮은 이 후공정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큐 장비가 한정적인 기업이 만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 진입 장벽은 낮은 상황인데 네. 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독보적인 그 위치에도 오래 있고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 포스가 6월 달에 발표한 그 내용에 따르면 세계 HBM 수요가 2억 9천만 기가바이트로 작년보다 60% 가까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낙수 효과는 그대로 소부장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시장이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진입 장벽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 기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PSK 홀딩스의 뭐 수출과 이제 내수 비중을 좀 보니까 장비 판매 같은 경우는 수출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성장세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지 신학수 파트너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성장세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반도체의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PSK에 대한 그 반도체에 대한 구조들 이런 쪽을 봤을 때에는 용량에 대한 고용량, 고효율화를 지금 달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또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력 수요를 좀 적게 먹을 수 있는 그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이 단을 쌓아서 만드는 고직접이거든요. 그래서 PSK 같은 경우에도 직접으로 쌓아서 만들어내는 구조 이런 부분으로 가죠. 그래서 3D 메모리 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성장력이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죠, 그죠? 네. 해외에 유수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소모에 대한 여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여건은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도 좋고 이렇게 기업의 성장성도 좋기는 하지만 신학수 대표님께서는 PSK를 조금 더 좋게 보신 거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PSK 홀딩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이제 고 사인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혹시 추가 매수에 나선다든지 아니면은 당시에 3만 원대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손실권이니까 이런 네. 분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추세를 좀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1차적 목표가 3만 원은 충분히 도달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차적 전고점 35,8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업황, 이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은 훈풍이 계속 불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SK 하이닉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12만 원대 문턱을 지금 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두 분 모두 고사인을 주셨는데 신학수 파트너께 좀 여쭤볼게요. SK 하이닉스 좋게 보시는 이유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구조에 대한 부분의 해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HBM에 대한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먼저 진입했던 여건이고 시장에 대한 캐퍼는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인지도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SK 하이닉스 관련되어 있는 그 가격대요, 움직이는 거 이런 쪽을 봤을 때에도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점 들어와 있어서 가격 대역을 못 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충분하게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분명히 늘어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늘어나는 그런 여건에서는 훨씬 더 현재의 상황에서 가격 대역의 움직임이 빠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를 했을 때 안정감에 대한 여건들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선호도에서는 약간 좀 뒤로 밀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태진 파트너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실적 얘기를 좀 하셨고 네. 또 삼성전자의 실적이 또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그 잠정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도 잠정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시장은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메모리 시장의 업황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 반도체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의 실적도 적자폭이 감소되는 모습이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마이크론 CEO 자체도 지금 업황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전환했다라고 이제 공식화하는 모습을 좀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거기에 시장 선행 지표로 통하는 메모리 디램 현물 가격 역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분명히 그 조로 시작되는 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네. 그 안에 보면 반도체는 좀 부진을 했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이 이 부진들을 좀 만회해주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반도체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의미를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감산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영향으로
보여질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역시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이 급증하면서 네. 상승폭이 좀 많이 높아질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SK 하이닉스 하면은 이제 HBM의 시장에 지금 뭐 강자고 뭐 대장주고 한데 그러면 이제 HBM 시장 확대에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를 좀 어느 정도로 저희가 느낄 수 있는지 가시화되는 효과가 있나요?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HBM 시장에 이제 진입한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을 이제 양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50% 대역,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50% 대역. 이 부분에 사이에 낀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1%, 2% 대역으로 HBM 시장에 지금 진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면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고용량 서버에 대한 부분들의 HBM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내의 서버 증설, 아니면 다른 국가의 서버 증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로봇과 AI 산업 네. 이런 쪽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HBM, 뭐 로봇, AI 이런 것들 뜨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그 12만 원대를 좀 뚫지 못하고 뭔가 13만 원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반도체 봄이 온다고 하니까 신규 진입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전략 한번 주시죠. 신학수 파트너님. 네, 저는 SK 하이닉스 현재의 가격 대역은 박스권 상단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매매하는 것은 좀 뒤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이전 가격에 대한 부분이 15만 원 선에 해당되는 대역에 매물 대역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12만 원 대역이니까 15만 원 대역까지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에 낮게 매수할 수 있는 여건 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매수하는 전략적 부분이 SK 하이닉스에는 필요하고요. SK 하이닉스로 단기에 승부를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적 관점으로 보시는 네.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딩보다는 네. 투자로 보자라고 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일 남았네요. 다가오는 20일에 유럽 종양학회를 앞두고 참여 기업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과연 주가에 좀 모멘텀이 되어줄지 궁금합니다. 신학수 파트너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아마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가 이제 유한양행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최근에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속등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 이 부분으로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면역암 치료제 개발. 그리고 고용암 관련되어 있는 환자의 임상 실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돼요. 아마케가 있는 부분은 뭐가 시장에 어떤 부분이 좋으냐면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서포트, 그러니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네. 꼭 아마케에 대한 여건에 참여하든 안 하든 이 부분이 중요도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즉 의약주에 대한 그 관심도를 좀 집중시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가격들이 올라오는 것도 여기에 기인하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업종 중에 한 분야거든요. 네. 다행스럽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한다면 이슈에 대한 투자로 좀 더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 AI가 붙은 뭐 의료라던가 비만 치료제라던가 뭐 신약이랑 이쪽으로 조금 더 평가를 받았다면 실적이 뒷받침되어 줄 수 있는 또 대형 제약 바이오의 또 호실적도 지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전통 제약사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체 3분기에 어떤 좀 실적을 보여줄지 예상 성적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전통 제약사하고 이제 바이오주들 모두 다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보게 된다면 증권사에서 내놓은 이 자료들을 좀 보게 되면 JW 중해제약도 역시 3분기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별도 기준 매출액 7,432억 원, 영업이익 88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매출액은 오히려 올해보다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종합병원 등의 채널을 통해서 이 햄리브라라는 이 A형 혈우병 치료제가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실적 전망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한미약품
대표적으로 이제 계량 신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한미약품 역시도 3분기 컨센서스를 높이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유한양행, 노십자, 종근당, 대웅제약 역시 매출 상위 5개 제약사 역시 좀 좋은 호실적이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국내 대형 바이오 회사들도 실적 호조가 네.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매도의 기술에 저희가 이제 루닛과 종근당을 올려봤는데 두 분의 사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 종목에 들어온 사인을 보면 종근당에만 전태진 대표께서 지금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루닛부터 한번 볼까요? 9월부터 시작됐던 그 조정이 다소 좀 주춤을 하면서 반등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오늘 1% 정도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전태진 파트너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루닛. 루닛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정이 앞에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그 AI 섹터가 붙은 의료기기들은 AI가 붙은 것들은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일정들도 있고 이제 루닛 자체가 굉장히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글로벌 파마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가격대를 15만 원대 이 가격대를 유지해 준다. 그리고 오늘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시세가 또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만 초반대에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 추세를 조금 더 돌려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고, 자 신학스 파트너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그 유럽 종양학회에서 루니스코프 연구초록 9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내용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하고.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병리 슬라이드 이미지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약물 치료 여기에서 유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변이 예측 이런 결과 발표체 이런 것들을 예측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내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승을 한 부분은 좀 과도한 부분에서 수급이 몰려서 들어온 것도 있죠.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이전 가격대에 올라온 부분의 지지 라인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16만 1,000원, 1,100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20만 원에서 24만 원 그 사이에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공백 구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네. 현재 가격에서는 뭐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만 아니면 매수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추세도 지금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목표로 좀 보고 계세요? 루닛 같은 경우 지금 가격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19만 3,500원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후에 또 시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정고점인 26만 9,718원 정고점도 충분히 돌파 터치를 한번 해볼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종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다소 조금 아쉽게 10만 원 밑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먼저 신학스 파트너께 들어볼까요? 종근당의 좋은 이유. 네,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은 부분에서 올라온 거, 이 부분이 뭐 저는 좋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이 부분이 호실적 전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움직임이나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실적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웠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못 줬는데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K캡이라는 부분의 이 그 계약 연장 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목되면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공간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실적에 기대어 가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지금 경계 사인 주셨잖아요. 네. 어떤 점 때문에 주셨을까요? 일단 이제 호실적 발표로 움직였지만 저는 일단 오늘 이게 또 비만 치료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라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라인대가 좀
충분히 좀 조정이 좀 살짝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경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미 가지고 수익이신 분들은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제 고사인 주셨으니까 신학수 파트너께 목표가 짧게 좀 듣고 네, 마무리할까요? 일단은 그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올해의 신고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전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신고가를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최선의 이 10% 정도의 메리트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10만 원 아래에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은요, 한 12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상승력과 기대에 대한 부분을 부과했을 때에는 12만 5천 원 정도가 이전에 고점 대역의 매물벽으로 작용하니까 그 부분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근당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성이 5% 강세를 보이면서 22,1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닭고기 관련주인 마니커도 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골판지 용지를 생산하는 한국수출포장 오늘도 3% 정도 올라줬는데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움직임이네요. 4.6% 상승하면서 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디센이 9%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KPS도 6% 강세 보이면서 7,400원 선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DYC도 6% 강세 보이고 있고요. 성호전자도 5% 빨간불 켜내면서 1,76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오늘 급등을 한 소카 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3% 가까이 다시금 밀리고 있습니다. 1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후성도 1% 약세 보이면서 1,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남성도 1% 약세 보이면서 2,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디딤 ENF가 2%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폴라리스 세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기차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는 다시금 밀리고 있네요. 2%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또 양자 암호 테마주로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4% 상승률 보여준 우리로 시간에서 2.4% 하락하면서 2,56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룹 위기와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 12% 급등한 위니아 에이드 역시 2% 약세를 보이면서 1,65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PB 현대위아, 전태진 파트너 대원제약, 신학수 파트너 SBB테크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 현대위아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함께 들어볼까요? 네, 현대위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있고 계열사의 실적 기대감이 있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공작기계 사업과 함께 신규 로보티스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아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나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조금 참고했는데 현대위아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2조가 넘어가게 되고 영업이익도 한 600억 정도 그렇게 돼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5%가량 증가하는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등속 부품과 모듈 부문에서 조금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매출액이 2조가 넘어가게 되는 것도 매출액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이제 2025년 이후에 적용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수주 성공한 기대감과 함께 현대차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 이제 비금융 계열사가 9곳이 있는데 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제철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9곳 계열사가 있는데 상반기에 매출이 206조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17조가 넘게 나오게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19% 그리고 영업이익은 40%, 39%가량 급증한 역대급 실적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비금융 계열사들은 어떻게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국내 기업 중에 최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마 현대차 쪽 그룹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현대위아를 조금 살펴보는 이유는 전통적인 부품업체에 불과했던 모습에서 배터리 열 관리와 이제 공조 시스템 쪽의 업체로 충분한 변신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공조 시스템 업체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가 아마 현대차 그룹 내에서 위아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달 이상 정도를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충분히 이어가고 있어서 가격대가 한 6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만 3천 원 정도에서 한 5영업일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정도에 만약에 투자를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전고점이 한 7만 원 선 정도를 목표로 좀 매수 나가신다면은 하반기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실적이 워낙에 좋고 전통적 부품업체에서 이제 신성장 모멘텀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52주 최고가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태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원제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사리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비만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세계비만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035년까지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보고서에서는 특히 이제 5세에서 19세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당뇨, 비만에 관한 질병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치료제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고 이 관련된 시장도 꾸준히 좀 성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22년 10억 달러에서 이제 매년 20%씩 성장을 하기 때문에 40년에는 약 680억 달러 기록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열풍이 심해지면서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불법 복제약까지 판을 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 모멘텀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전망이 좀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11월 2일 날 이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있고 11월 글로벌 빅파마와 국내 제약사 간의 이제 파트너십 행사가 열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도 이 관련 섹터들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라파스란 기업과 함께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 특허 만료에 맞춰서 비만 치료제 개발로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네.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특성화된 이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실적적인 부분까지 해서 아마 굉장히 좀
주가적으로도 좀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를 이제 패치 형태로 만드는 네, 회사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전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말씀을 주신 뭐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고 또 앞서서 뭐 종근당은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오르지 않은 종목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원제약을 소개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원제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슈팅을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 지금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좀 목표가를 보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 18,850원 정도를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18,850원 정도를 보시는 게 맞고 손절가는 우리가 16,000원 정도를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시장에 대한 급등 변동성 장세가 보이면 시장이 밀릴 경우에 종목이 같이 밀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시고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에서 18,850원 노려보시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학수 파트너의 라이징 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SBB테크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이 성장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그런 주식은 실상으로는 횡보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라이징 스탁, 성장력, 상승 기대감에 대한 부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용 로봇의 핵심 부품, 뭐 여기에 하모닉 감속기 생산하는데 하모닉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형화, 경량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소형화돼야 작은 부품에도 들어가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고속 정밀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전기차용 감속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도 쓰이고 있는 거고 저는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방산이나 의료, 치과용 의료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서비스 로봇 뭐 이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쪽을 포함해서 굴지의 로보틱스 기업들이 또 상장이 될 거고요. 이런 기업들과 로봇 사업에 대한 감속기, 정밀 감속기에 대한 테스트, 양산화 이런 것을 협업을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BB테크는 현대차와 연결이 또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 대형 회사들, 대그룹에서 지분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그룹이 지분 참여를 한 것처럼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산업 자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확장성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로봇주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최근에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했고 이 시장이 커지는 데서 감속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에는 주가가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좀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주가는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차트가 나왔는데요. 가격적 부분을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가격은 여기지만은 실제적으로 가격 대역은 요 안에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오버슈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에 45,000원, 5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 이쪽 부분이 제일 중요한 가격 대역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4만 원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31,500원. 그래서 요 밴드 대역 윗선인 부분을 추적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가격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성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최근에 또 핫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병수 PB의 현대위아 그리고 전태진 파트너 대원제약 그리고 신학수 파트너의 SBB테크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신학수 와운의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성 첨단 소재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가 일반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의 판매를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마리화나 테마주가 오늘 들썩였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종속회사 카나비스 메디칼을 설립한 오성 첨단 소재도 6%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IMT입니다. 최근 상장한 반도체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래꼬리 달면서 마감한 만큼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MLCC 관련주인 라인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5% 상승을 기록했고요. 오늘도 빨간불 이어가면서 2% 가깝게 상승을 해줬는데 시간외에서 더 강한 모습입니다. 4%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위는 밀리의 서재입니다. KT그룹 계열의 전자책 플랫폼 업체로 최근 상장한 새내기 주죠. 상장 후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다 오늘 오랜만에 8%의 양봉을 연출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사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리고요. 시간에서 4%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위는 화일약품입니다. 18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시간에서 바로 반응 오고 있는데요.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2위 밀리의 서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상장 후 오버행 우려가 불거지면서 5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에서도 4%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지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상장할 때만 해도 좀 좋았다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가가 반토막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임직원들이 이제 대거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행사가가 3,000원인 9만 주를 이제 추가로 발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스톡옵션 행사가 25일에 이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28만 900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이어서 여기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주가 흐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리고 하지만 또 독서 플랫폼이라는 업체의 정체성만큼은 충분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IMT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로 이번 주 월요일에 상장한 새내기주인데요. 오늘 약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1% 가깝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 향후 어떤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전략 세워볼까요? 네, I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거래일 흐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HBM 쪽, 이제 저희가 요새 관심이 많이 보이는 HBM 쪽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 특히 건식 세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전광정의 이제 극자외선 마이크 레이저 베이킹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EUV 쪽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도체 시장이 돌아오는 지금 흐름상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흐름이 그리고 테마성과 함께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서 좀 짧게 좀 매매를 들어가실 수 있다면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턴어라운드가 다가올수록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이죠. AWorks를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솔루션 사업 성장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도 연속성 있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본격 반등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 DX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방금 AWorks를 말씀하셨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이제 RPA 솔루션 쪽에서 환율이라든지 산업 동향 쪽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동화할 때 포스코 DX가 관여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은 하나은행, 신협중앙회 이런 금융 그룹 쪽에도 많이 관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반응할 수 있고 특히 거래소 쪽에서 이전 상장 예심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투심이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폴라리스 세원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삼성전자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와 협력해서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에 관련 업체로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 함께 이제 폴라리스 쪽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인데 자동차용 공모 부품 그리고 합성 사업부 그리고 화학 사업부 이렇게 3개 사업 부문이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을 비롯해서 국외에는 보쉬라든지 게츠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과 전기차 분야 그리고 삼성전자, 루시드 모터스까지도 나섰기 때문에 아마도 폴라리스 세원 쪽에서 이런 변동성이 큰 매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루시드 쪽에 전기차 공조 부품에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크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쪽 긍정적인 소식도 폴라리스 그룹과 함께 폴라리스 세원의 주가 급등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시 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어제 미국 PPI가 5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자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 랠리를 이어갑니다. 특히 항생지수는 장중 한때 2% 이상 급등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1% 가까이 상승, 선전도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국부펀드인 중앙회금투자공사가 중국 4대 은행의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걸로 해석되는데요. 15년 이후 처음으로 6,300만 달러 이상을 들여서 각 은행의 지분 0.01%포인트를 늘렸고요. 향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투자공사의 비중 확대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중국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헝다그룹과 컨트리가든 등 부동산 대기업들의 악재가 완벽히 해소되진 않았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시죠. 오늘 유럽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독일 0.27% 상승 출발입니다. 유럽의 최대 경제국이죠.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완화했습니다. 전년비로는 4.3% 상승, 전월비로는 0.3% 상승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고요. 고물가가 진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를 체감하고 있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개장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깍그 지수 소폭 오르면서 0.2% 빨간불 출발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